안녕하세요. 버블한 목표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 만에 주가가 7,000원에서 46,200원. 와, 이거 그냥 상.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불기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급격한 랠리를 이루고 있는 곳, 바로 고속터미널, 일명 고터라고 부르는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 관계된 주식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고속버스 회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원래 천일고속이 10번 정도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 동양고속이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등장해서 오늘까지 마감이 됐는데 거의 4번에서 5번 최고가를 지금 찍었습니다. 5연상. 이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주식 위험 투자 종목이다. 뭐 경고도 계속 때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미들이 지금 달라붙다 보니까 지금 28.16% 46,200원까지 떴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급등주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그냥 같이 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개미들은 뭔가 이런 어떤 급등주도 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몰빵해서 영끌로 끌어와 가지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 단기적으로 빼가지고 튀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상하고도 이제 뭐 뿌리가 같은 거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 특성상 이런 어떤 이 급등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일단 여기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자마자 다시 엄청나게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참 우리나라 주식도 너무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아니, 미국 주식에서는 이거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죠? 뭐 엔비디아나 뭐 아니면 뭐 구글이나 모두 다 기술 플러스 앞으로 잠재성 플러스 기업 실적 가지고 이제 주가 종목을 판단해 가지고 뛰어드는데 이거 부동산 특별히 고터가 이제 재개발된다 해가지고 주변에 어마무시하게 이제 인프라가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양고속 어느 정도 지분 갖고 있지, 천일고속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졌어. 부동산하고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입는 표현으로 타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분별한 이 투기성 이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몰빵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가 이제 매일매일 뭐 29% 매겨주니까 야, 내일도 오르겠지 해가지고 그냥 뭐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때려 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거 반대적으로 쪽박 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예측 불가성.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예단은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오는 나스닥 시장도 거품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엔비디아가 85조 매출을 걸어도 그거 거품이라고 억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신중하다는 얘기인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부동산하고 연결된 이 주식 종목 이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 동양고속하고 뭐 천일고속이 무슨 뭐 반도체를 찍어냅니까? 아니면 뭐 기업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믿고 그냥 개발 호재 하나 믿고 지금 이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 건데, 이 기업은 아무 잘못이 없죠. 이쪽으로 지금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막 뛰어드는 건데,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일 주가가 37,800원. 오늘도 아마 뭐 거의 46,000원인가? 예. 전날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00원 이상이 올라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6배 가까이 이제 올라버리니까 오르는데, 천일고속은 이제 10번 정도 이제 먹으니까 배가 두둑해져 가지고 이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냥 거의 그냥 완전히 침몰하는 배에 그냥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정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 그리고 굉장히 빛의 속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야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정도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근데 이 주식시장 그냥 24시간 안에 그냥 끝납니다. 끝나.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된다. 자, 이와 비슷한 게 지금 고점에 물린 아파트가 문제인데 2021년 급등기에 무리하게 집을 산 매수자들 이후에 집값 하락세 뭐 고스란히 2022년도에 떠안게 되면서 내상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집값이 다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밀어 올려줬지만 여전히 2021년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에 8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 물린 상태다. 왜냐? 그동안 집값이 그래도 조금 올라줬지만 그 고점까지 가기에는 너무 버거워. 완전히 저세상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못 따라가는 거지. 저세상 가격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80%가 지금 고점에, 이분들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원금이자 매달 갚아야 되는데 지금 2%대였는데 이게 지금 6%까지 지금 올라버리니까 이분들도 정말 진짜 등에서 식은땀 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칫 잘못 이렇게 고점에 물려버리면요, 주식시장에 그냥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 아파트 물려버리면 그냥 평생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끌 조심하라, 고점에 올린 아파트 조심해라, 늘 잔소리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주변에 아파트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라는 얘기만 듣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출렁거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덤벼드려야 되는데, 그냥 카드라 통신만 듣고 그냥 올라간다 그 말만 믿고 들어가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 이 부동산 시스템하고 중국 시스템은 거의 똑같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5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억 빚 주고 샀는데 집값이 7억으로 뚝 떨어졌어. 이건 지금 뭐 깡통 아파트지. 아니 13억을 빚지고 샀는데 집값이 7억으로 뚝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샤오스이라는 사람이 이게 선전에 사는 사람인데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3억입니다. 근데 200만 위안 대출 껴있는데 200만 위안이면 이제 4억 정도네. 그죠? 해당 아파트 현재 시세는 100만 위안. 100만 위안이면 2억 정도입니다. 예. 그냥 반토막이죠, 반토막.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235만 위안,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어. 근데 여전히 143만 위안 갚아야 될, 143만 위안이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대출금이. 근데 155만 원에 내놨어요. 3억 빚졌으니까 3억 2천 정도 내놔야지 어느 정도 이제 융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시세는 116만 위안입니다. 2억 4천 밖에 안 돼. 1억을 더 비싸게 내놨는데 주변 시세가 2억 4천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토막 나는 아파트 그냥 피눈물 나는 겁니다. 이 시츄에이션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전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왜냐? 중국 부동산에 뭔가가 문제가 딱 터지면 한국 부동산 그대로 그냥 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슷해. 건설사들이 PF 비슷하게 정말 막대한 자금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때려짓고 분양가 올리고 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수익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통이 크기 때문에 그냥 막 90%, 100% 대출을 때려주니까 쏴주니까 그냥 쏴주는 대로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 자본 한 20% 됩니까? 계약금 겨우 들고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 뭐 천지 삐까리로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미국 상황이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죠. 미국이 흔들려 버리면 전 세계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생태계 자체가 지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물가 폭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편입니다. 지금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 얘기만 들어봐도 아우 마트 못 간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Americans paying on prices,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 물가 오르는 데 대한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트럼프는 요거 좀 공감하는데 좀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보도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연간 인플레이션이 3% 1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이게 CPI라는 공식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기 때문에 페드워치 같은 곳은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결국 피부로 와닿는 물가 상승세는 뭐 어마무시한데 공식 지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너무 물가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됐다는데 뭐 CPI 이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도 상당 부분 경제 성장률에 제동이 걸리면서 개개인의 삶이 굉장히 이 부동산 때문에, 그냥 부동산 집을 안 샀으면 어느 정도 이걸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도 여분의 자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대출로 다 당겼기 때문에 이거 남일 아니죠.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적용된다. 경기도권 아파트 보십시오. 다 반토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월 달 거래야 1년 전 거래도 아니고. 이거 어떡할래 이거. 여기 갭투로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대출이잖아. 대출도 한 50% 이상 다 받았을걸? 그 다음에 인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뭐 반토막의 도시인데. 송도 같은 경우도 여기 띄우려고 또 뭐 옛날에는 반토막 났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송도까지 들어가가지고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다 빠져나왔지. 이미. 선수들이 이미 다 발라먹고 나왔어. 고갈비 싹싹 다 발라먹고 나왔다니까. 그냥 애매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여기 딱 물려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조심하셔야 돼. 초반부에 제가 왜 이렇게 천일고속도 뭐 동양고속 얘기를 했느냐. 주식시장에서 물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스란히 지금 서울 아파트값 잘못 그쯤에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주식은 그냥 털고 나올 수가 있어. 아, 내 손해보고 나오지 하고 털고 나올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값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뭐 핵심 입지 지역에서 나오진 않지만 상승률이 반토막 난다는 거는 이거 선제지표 아닙니까? 그죠? 환율 자체가 일본하고 위안화 때문에 엔화랑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지금 이 한국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고점에서 사겠다고? 못 사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격이 반토막 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거래금은 12월 달 14억 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이 지금 7억 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지금 중국 상황이 뭔가 연상이 되는 듯한 그런 어떤 숫자적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세 2주연. 지금 언론 분위기도 완전히 틀려졌어요. 계속 오른다 하다가 이제 둔화라는 얘기 나오고 오름폭 축소, 그것도 비규제 지역도 축소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이제 일부 송파와 용산에는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송파 아파트들 보면 11월 달 말 거래입니다. 5억 6천 하락했죠. 4억 3천, 4억 1천만 원, 4억, 3억 9천. 미래까지도. 거래량 보시면 뭐 그냥 죽어나죠. 349건. 지금은 뭐 그냥 아예 되지도 못합니다. 9월 달 거래였어. 그 다음에 용산구도 역시 6억 하락했고 5억 2천, 4억 3천, 4억.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봤어요. 2달 거래를 봤는데 용산구는 워낙 좀 거래가 없으니까. 용산구 거래량 보시면 77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가격 단가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동성은. 양천구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3억 5천, 동대문구 2억 4천, 중랑구 2억 4천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도 1억 8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이게 이제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밑불처럼 살아있는 굉장히 어떤 이 변동성의 요인들이 지금 금융시장을 통해서 국채금리나 환율 또 물가 부분, 부동산 시장이 결코 호재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뭔가 다 빠져나간 듯한 갯벌 장세가 지금 완연하게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주식 쪽으로 계속 신용대출 통해 가지고 옛날에 신용대출 통해서 아파트 샀잖아요. 안 사요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이 왜 사?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내가 쏠쏠하게 수익 보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타 대출 1조 2천억 원 늘었고 3조 6천억 증가한 거에 비해서 조금 추세는 줄었지만 이런 이 방향성은 이제 아파트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그 한국 주식 시장을 굉장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어요. 한국구 가부 토가. 그러니까 한국 주식 10일간에는 연속적으로 이제 떨어졌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와
깎고 결국 역행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고점을 찍고 있다.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본 자본들도 굉장히 각별하게 지금 주의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잠재성이 굉장히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신들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는 아파트 거래량을 그냥 굉장히 축소화되고 또 위축되는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굉장히 더 악화될 가능성 높다. 낮아진 청년 자가율, 청년들 뭐 굳이 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 안 삽니다. 왜? 그냥 쉰다는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 이분들이 그냥 자력으로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일자리,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여러모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 집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노령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집을 찍어내도 그 집을 고농축해서 어마무시한 분양가로 막 밀어낸다 하더라도 이제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평형이 그래서 이제 5구제국으로 변했잖아. 84제국은 귀족평형이지 국민평형이 아닙니다. 5구제국이 얼마나 요새 그 평면도가 잘 나오는지 몰라요. LH에서 나오는 건데 보십시오. 이거 거의 84제곱, 그죠? 판상형, 가장 잘 빠진 판상형으로 5구제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인데 뭐하러 84제곱을 삽니까? 84제곱은 아마 대형 평수로 이제 치부가 되면서 상당 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인구 감소를 통해서 산업세대 교체가 안 될 정도로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력이 없으니 당연히 거래량 떨어질 수밖에. 이게 그냥 규제에 의해서 내리꽂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 1인 가구가 거의 1000만에 해당됩니다. 5천만 전체 인구 중에 1000만입니다. 1000만. 이분들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을 누가 받쳐주겠어요. 살 사람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흘러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뭐 강남불패론이나 서울 아파트 깃발 꽂으면 그냥 뭐 자손 만대로 그냥 자산 가치가 확대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허상이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을 비롯해서 앞으로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한국 아파트 시장까지 그냥 침투해 들어와서 그 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꿔버리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신다면 결코 리스크, 위험 다 피하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유전인자 속에는 뭔가 고점에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려는 그런 좀 무리한 생각들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대출받고 무리하게 뭐 자금 끌어오고.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별히 아파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저점을 그냥 바라볼 그런 상황밖에 없는 건데, 요 시기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듯이 조심조심 건너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버터 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